JTBC 투표 동료 캠페인 위대한 국민 챌린지. 저는 JTBC 정치부 기자 이희정입니다. 제가 바라는 나라는 참이 거짓을 이기는 나라, 빛이 어둠을 이기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 이희정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호진, 김시현 씨도 위대한 국민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투표 의지를 들려주세요. 당신 누굽니까? 저도 사실 모르는데 경찰이 곧 쫓을 것으로 보인 사람입니다. 물론 박성태 기자가 아는 사람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잠깐 한 공고를 볼 텐데요. 문재인 펀드 모집안 내부 공고라고 돼 있습니다. 예. 특 이자율 내부 투자로 돼 있고요. 모집 기간은 오늘과 내일이었고 1,500만 원, 이자율은 11.6%로 돼 있습니다. 예. 최근 대출 이자도 3%, 물론 담보 대출이 3%가 안 되는데 11.6%의 예금 이자라면 상당한 겁니다. 이제 펀드 예. 투자 수익률이겠죠. 문재인 후원회로 돼 있고 담당자가 이현창, 좀 더 예. 밑에는 경제 2팀 이현창 보좌관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예. 여유자금, 요즘 이제 대선 펀드가 인기 있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여유자금이 좀 있는 분이라면 상당히 혹할 만한 공고였습니다. 근데 이자 11.6% 이거 누가 믿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예. 예. 그것만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 선대위 측에서 이 펀드는 가짜다 이렇게 밝혔고 예.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실제 IBK 기업은행에 확인해 봤는데요. 이현창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이 돼 있었습니다. 아, 예. 이건 이름이기 때문에 대포 통장일 수도 있고요. 신분증을 위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은행에서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예. 현재 사고 의심 계좌로 등록돼 있고 지급 정지돼 있습니다. 예. 은행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후 6시 현재 확인해 본 결과로는 한 건도 다행히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현창 씨든 또는 이현창 씨의 이름을 빌린 사람이든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 메일로 원래 메일 주소가 나와 있어서 투자해보고 싶다 메일을 보냈는데 답변도 없었습니다. 예. 뭐 어디서 잠적해 있는 모양이죠. 예, 몇 건이라도 사실 들어왔으면 저 정도야 공고 하나 위조해서 내서 두 건만 성공해도 3천만 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뭐 대선 펀드가 요즘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얘기거리가 되다 보니까 예. 이런 사람도 등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예, 새로운 피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대선 전후로 해서 이런 권력층과의 관계 또는 후보와의 연관지은 사기가 많습니다. 예. 이전에도 적발됐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당선이 된 뒤에 18대 대선에서 한 여성이 자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생일을 축하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것처럼 예. 이렇게 보내놓고 친분 관계가 있다 하면서 사기를 쳐서 3억을 3억이나 가져갔습니까? 예. 예. 실제로 이런 부분은 성공률이 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3억을 모금했다가 나중에 적발이 돼서 재판을 받기도 했고요. 그때 이제 명함에 박근혜 대통령 상임 특보다 이런 명함까지 새기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이 아는 얘기지만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추천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셀프 추천해서 모 대기업에 실제로 취직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성공 사례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네, 내일 중부지방에는 새벽에, 호남지방은 밤에 비가 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예. 오늘 끝나고 페이스북 라이브, 소셜 라이브 오늘 정치부 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소셜 라이브 오늘 정치부 순서입니다. 네, 이렇게 마크맨이라고 표처럼 찾는데 오늘 마크맨 자격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팩트 체크 원래 팀장 겸 안철수 후보 마크맨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팩트 체크 팀장 겸
대선 토론- 팩트 체크. 네, 대선 팩트 체크 그 이제 팀장. 용어를 좀 정확하게 해야 네. 되는데 원래 팩트 체크는 5대0 심장이 있기 때문에. 네, 고유의 브랜드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 그럼요. 네. 그 잘못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 내일 있을 TV 토론 네. 준비했던 비하인드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내일 그 JTBC TV 토론에는 다른 TV 토론에서 볼 수 없는 방청객이 존재합니다. 아 예. 예. 근데 텔레비전 TV 토론에 굳이 방청객이 있어야 되느냐 아, 이런 예. 거에 대해서 뭐 다르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내일 진행하실 앵커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 방청객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뭐 토론 분위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뒤에 쫙 둘러서 있는 것과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있는 것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왜 그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손님도 좀 부족하면 장사도 잘 되는 것 같고 그죠? 맛도 더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 식당에 아무도 없으면 좀 적적하기도 하고 기분도 안 나고. 근데 토론이란 건 토론자들의 어떤 컨디션이나 아니면 준비한 수준 이런 것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그게 이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더 이제 업돼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나름 좀 고민해서 방청객을 좀 모시기로 했는데 뭐 좀 걱정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만일 네, 어느 후보가 막 말씀하시는데 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절대로 그럴 일은 없겠으나 제가 옛날에 100분 토론 해본 경험에 따르면 가끔 이 조는 분도 있어서 네. 근데 내일은 그러지 않으시겠죠.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너무 늦은 네, 시간이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그 각 당 후보 캠프에 예. 준비하는 그 실무자분들하고 그 룰 미팅을 했거든요. 룰 미팅을 예. 하는데 방청객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혹시 그 자기 후보자 뒤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졸거나 그러지는 찡그리거나 않으실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후보 이미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예.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우려도 많지만 예. 어쨌든 그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 전 그렇죠. 국민과 다 소통하면서 그 TV 토론을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일부 방청객이라도 모셔서 예. 같이 소통하는 느낌 속에서 토론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 이런 의미를 많이 강조해서 관찰시켰습니다. 예. 그 뭐 기획자보다 더 그 기획 의도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안혜경 기자가 아주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대선 후보로 나왔던 분이 합니다. 그 양반이 그 토론을 할 때마다 꼭 뭐 경선 토론이나 대선 토론 때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토론을 할 때도 자기 맞은편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안혜경 기자가 얘기한 건 뒤에 있는 뒤에 분들 배경. 얘기잖아요. 예. 그 양반은 앞에 있는 방청객 자기가 앞에 있는 또 보이잖아요. 네. 그 방청객 중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방청객이 계속 자기를 좀 노려보고 있더라든요. 네. 그럼 그게 사실 얘기할 때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그걸 참고 갈 텐데 이분은 꼭 저 방청객을 교체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교체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실제로. 네. 자리를 이렇게 다른 쪽으로 바꿔준다든가. 그만큼 어찌 보면 방청객은 토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긍정적이든 혹은 좀 리스크, 흔히 얘기하는. 근데 지금 안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얘기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방청객 분들이 뭐 잘 해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근데 사실 근데 그동안 대선 후보 TV 토론이 굉장히 딱딱하고 네. 엄숙하고도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좀 진행이 살벌하기도 되다 하고. 보니까 네. 그런 조그마한 실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 너무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게 아닌가 네. 싶고요. 뭐 좀 부담스럽게 네. 하죠. 내일은 어떤 그런 편견을
깨는 또 예, 하나의 다행히 계기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오늘 보도를 보니까 각 후보 진영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정책 토론으로 좀 진지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 다 해서 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살펴야죠. 예. 그동안 뭐 세 차례 TV 토론을 했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네거티브 공방도 많았고 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사실은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은데 예. 내일은 조금 정책 토론이나 좀 국민들의 그 요구하는 기대 수준에 예. 어느 정도는 뭐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되겠죠? 좀 부합하는 토론이 예. 됐으면 또 뭐 꼭 네거티브라고 하면 반감 갖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네거티브가 아니라 사실은 후보 검증이다. 네. 자질 검증일 수도 있고 그것에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다만 이제 그 나왔던 얘기가 계속 또 나오는 것은 약간 좀 소모적이냐 아니냐. 아직 규명이 안 된 부분이라면 그건 뭐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 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일 아마 후보들이 잘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쨌든 이제 진행자들이 나서시는데 어떤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네. 여태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특별히 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면 좋겠다. 아니 그 여태까지 얘기한 게 있지만 지금 뭐 아까 뉴스를 보니까 정책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4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그 조사 결과 보니까 내일 토론이 끝나면 최소한 50% 정도의 분들이 공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선관위 토론이 2번이 더 남아있죠. 그걸 다 거치고 나면 100%란 건 너무 이상적이지만 그 토론이 다 끝나고 나면 적어도 한 5분의 4나 관심 없는 분들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정도 되는 분들이 정책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투표하러 가셨으면 그런 면에선 내일 토론이 그 뭐랄까 좀 초석 교두보 뭐 그 정도가 되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예. 안나경 앵커도 내일 부담이 크죠? 저는 토론을 진행을 하진 않지만 뉴스룸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처음으로 단독으로 진행하는 거죠? 네. 떨리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뭐 떨지도 않아요 사실. 전혀 안 떨어요. 아닙니다. 그 네. 제가 아까 그 저 안나경 앵커한테 얘기했어요. 그 혼자 하는데 하여간 잘 하라고. 그랬더니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던데. 뭐 걱정할 필요 잘해보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세요. 내일 안나경 씨를 좋아하는 분들께서는 원 없이 안나경 씨와 만날 수 있는 시간. 네. 저는 그리고 저희 토론은 여기서 하지 않아요. 그 일산에 있는 스튜디오 따로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저는 그래서 뭐 내일 오후에는 여기 아마 없을 겁니다.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혁신 기자 뭐 네. 궁금한 거 없나요? 저는 안희길 만사한테 궁금한 게 있는 게 저희가 원래 실시간 팩트 체크를 가도 되겠네 이제. 아니 좀 안 실시간 팩트 체크를 해서 이제 방송에 포출을 하려고 미국식으로 네. 제가 이제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게 어렵게 됐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좀 궁금해가지고요. 아, 저희가 그러니까 룰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실시간 팩트 체크를 해서 후보자들에게도 그 결과를 제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각 후보 캠프에서 민감해하는 반응들이 당연히 많아가지고 민감할 수 있죠. 예. 그럼 혹시 자기가 어떤 발언을 했는데 팩트 체크 결과 이게 거짓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 네. 그 데미지가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제 잘못이 아니라 각 당 후보 캠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저를 원망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건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뭐 다 아는 얘기긴 한데 룰 미팅이라는 게 주관은 우리가 해서 방송하지만 JTBC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5 후보 진영이 다 동의를 해야만 되는 일이라서 어느 한 가지라도 한쪽에서 세게 어필을 하면
그건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고 이거 굉장히 좀 지난한 과정이고 그래서 내일 하는 토론의 모든 형식이라든가 드러난 그 모든 것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후보 진영들이 합의한 내용들이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이제 아니죠. 팩트체크도 그래서 뭐 아쉬운 점은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좀 과감하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우리한테는 있었는데 그건 뭐 받아들이지 않은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선배께 질문이 있는데 저희 이제 저희 자문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과거 이제 지난 3번의 TV 토론에서는 후보자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적인 공방이 이루어질 때 사회자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렇게 막고내는 게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시켰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그건 좀 사회자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진행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개인적으로. 아니 그 사회자분들도 아마 그 마음대로 이렇게 개입하기가 어려운 룰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제가 그 뒷얘기까지 다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면 일단은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길 바라고 또 그렇게 된다면 뭐 일정 부분 이제는 뭐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니까 사회자가 어느 정도는 뭐 개입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토론 혹은 뭐 경선 토론 그 모든 토론은 사회자의 역할은 상당 부분 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이 소셜 라이브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룰을 좀 느슨하게 하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많아지지만 그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뭡니까 또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를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팩트라 하더라도 그걸 얘기했을 경우에 누군가는 그러면 또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5사람의 후보한테 똑같이 할 수 있다면 또 모르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제로 5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더라도 그것도 경중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아주 그 미묘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사회자 입장은 되도록 줄이는 게 좋겠죠. 예. 근데 도저히 이 상황은 우리 토론을 위해선 시청자를 위해선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 하면 뭐 그건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예. 시청자들이 내일 토론에 대한 아마 관심과 기대가 클 것 같은데 좀 이런 점을 좀 주목해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내용도 물론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내용을 형식이 상당 부분 규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왜 야 형식이 뭐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원래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내용도 형식이 상당 부분 규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식을 취함으로써 내용이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까지 3번의 토론도 조금씩 룰은 달랐는데 그때마다 아까 노회찬 의원도 얘기했지만 형식이 달라서 오는 여러 가지 편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보자면 내일 토론은 아주 전혀 다른 형식이죠. 우선 서로 마주보고 한다는 것.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토론이라는 것이 서로 논리와 감정의 주고받음이거든요. 그걸 제가 지금 이정 기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죠? 근데 둘러앉으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바로바로 체크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면을 한번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물론 방청객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예. 네, 이 원탁 토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원탁 만들고 있는 세트 이거는 페북 라이브에서 조금 있다가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제 가라는 얘기. 아이고 대망이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북 라이브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모여주시고요, 이렇게. 네. 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조합으로 또 페북 라이브를
해보는 게 또 처음이네요. 조익신 기자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상 제가 팩트체크 팀장은 맡고 있지만, 이 팩트체크, 대선 팩트체크의 살림꾼 역할을 하고 있고, 대선 팩트체크의 마름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항상 음지에서 머슴인가요? 마름인가요? 머슴입니다. 머슴. 음제에서 일하면서 음제에만 쭉 있는 머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양지로 나오시는 건가요? 음제를 지향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대선 팩트체크에 어떤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대선 팩트체크를 할 것인지, 이런 아이템 선정부터 이런 것 등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에 대해서 어떤 관념,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도 되게 많이 궁금한 건데요. 대선 팩트체크는 왜 하는 겁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유권자들이 이제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선거 기간이 되면 특히 그 네거티브 공격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것들이 5.18 그 유공자 관련해서 뭐 일종의 이제 카톡에 이제 아버님 카톡에 5.18 유공자 관련해서 이상한 글이 돈다. 그런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상식선에서는 이런 걸 누가 믿지 해서 아이템을 처음에는 선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게 하루에도 막 수백 개씩 제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정말 가짜 뉴스들이 정말 판일치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 뉴스를 분리해 드리고 이건 가짜다라고 명확하게 해주면 유권자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단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 그 힐러리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었는데, 사실 미국 대선에서도 팩트체크가 굉장한 역할을 했었죠. 네, 미국 대선에서 지난번 대선에서 특히 이제 실시간으로 라이브 이제 토론 과정에서 체크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최초로 뭐 여러 공중파들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팩트 체크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신뢰를 얻었느냐 이 문제는 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작년에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62% 정도가 언론사들이 편파적으로 팩트 체크를 한다. 그리고 29% 정도만 팩트체크 내용을 믿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팩트체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이제 각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리 팩트라고 말씀을 드려도 좀 수용하지 못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항의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조익신 그냥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저희 채널을 통해서 뭐 이거 한번 팩트 체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제보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 중에 좀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제가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어저께 TV 토론 과정에서 나왔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물어봤잖아요. 제가 MB 아바타냐? 근데 이 내용이 저희한테 팩트 체크를 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은 팩트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의뢰가 들어와서 뭐 시민분들이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아마 안철수 후보도 그런 고민 때문에 아마 문재인 후보에게 물어본 것 같은데, 그게 개인적으로 제 기억에 남고 제일 힘들었던 제보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로서 혹은 지지자로서 이렇게 궁금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걸 팩트 체크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지만 저희가 모든 이슈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체크할 수 없는 이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 대선에 있어서 신뢰도가 낮다라고 평가가 된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팩트 체킹을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지지자들이 믿는 신념 같은 게 있거든요. 지지자들이 봤을 때 팩트가 이것이길 바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 신념과 사실 팩트체크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거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 과연 팩트체크 믿을만 한가? 이런 부분에까지 불신이 커지지만, 그렇지만 또 그 신념과 그 팩트체크 결과가 일치한다 그러면 그만큼 신뢰도가 크지만, 여러 가지 대선 과정에서 봤을 때 그 팩트체크와 신념의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낮지만은 그게 저희가 부실하게 팩트체크를 해서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것이 불일치에 따른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믿고 싶네요. 팀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팩트체크 팀장으로서. 근데 실제로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애매할 때가 이게 약간 절반은
맞는데 또 절반은 거짓이다. 이렇게 해서 약간 일부만 뭐 사실입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약간 그 뭐 몇 %만 사실이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희정 기자가 직접 필드에서 팩트 체킹을 하니까 묻고 싶은데 저희가 팩트 지수라고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 완전한 진실, 대부분 진실, 그리고 또 뭐 거의 진실, 그다음에 또 완전 거짓, 거의 거짓 이렇게 해서 점수를 차등해서 주는데 그 후보나 혹은 취재원에 대한 호감도가 영향을 미친 적이 있었나요? 솔직히 말해야 되나요? 솔직히 근데 저도 말해도 약간의 좋습니다. 의심은 있는데 그래도 일단 이제 저희가 하는 이유가 이거는 진짜 팩트를 가려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정도의 개인적인 의심은 있으나 취재 과정에서 그게 이제 명백하게 가려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네, 저는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소셜 라이브에서 한번 이제 안익은 저희 팀장과 이윤석 기자가 나와가지고 팩트체크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청자분들이 왜 국민의당 2명만 팩트체크 팀에 들어가 있는 거냐, 너희들 편파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많은 항의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팩트체크 팀 구성원을 보시면 다양한 정당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윤석 기자는 팩트체커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면 우리 그러니까 구여당 반장이 있고 민주당 반장이 있고 제가 국민의당 반장인데 그 큰 거대 정당 두 당의 반장은 굉장히 바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3당인 국당 반장은 그나마 조금 한가한 편이기 때문에 제가 팩트체크를 맡았다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해서 편향됐기 때문에 그 팀장이 팩트체크 팀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일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토론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토론회 관련된. 이 백악관 칫솔값 얘기는 그거는 이건 에피소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것도 이제 어제 저희가 그 KBS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가 한 발언 중에 이제 본인이 그 당선이 되면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개인 비용을 내가 다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 가령 뭐 칫솔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그걸 이제 그 미국에서는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칫솔값도 자기가 낸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저희가 팩트체크 제보를 받아서 직접 해봤더니 그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CBS 인터뷰에서 그 뭐 오렌지 주스를 마실 때도 내가 개인 비용을 다 내고 그다음에 칫솔, 화장지 뭐 이런 것도 다 개인 비용으로 충당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죠. 이게 실제로 되게 어려웠었던 게 저희가 TV 토론 실시간으로 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희정 기자가 영어가 굉장히 되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5분 만에 재빠르게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팩트를 확인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삼아 말씀드리고요. 내일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방송상에서는 팩트체크를 진행하지 못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내일도. 그 저희 그 카카오톡 프로 친구 그 JTBC 대선 자문단에 친구를 맺어주시면 저희들이 팩트체크 실시간으로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 했는데 실시간 팩트체크 네. 찍새와 딱새. 찍새와 딱새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저희가 이게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업무의 일부나인인데요. 이제 좀 고참 기자들이 토론 내용을 듣고 있다가 저 부분은 좀 논란이 될 것 같다 하는 발언들을 이렇게 찍어주면, 그러니까 찍새 역할을 해주면 밑에서 이제 좀 연차 좀 낮은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팩트 확인을 합니다. 이제 근데 이게 팩트 확인 과정도 어려운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거든요. 대선 후보들이 어떤 발언을 할 때 내가 어떤 자료에서 뭘 봤는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더라라고 툭 던지기 때문에 그 기자들이 재빠르게 어떤 자료인지 그걸 찾고 또 전문가에게 전화를 하려면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로는 내공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그 대선 자문단에는 그런 훌륭한 기자들이 있고 또 저희 그 자문 교수단만 23명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봐주셔도 됩니다. 조익신 기자는 찍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찍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팩트 체커들이 이 딱새 역할을 해서 이제 팩트 체킹을 완성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밝힐 수가 없고요. 영업 네. 기밀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내일 이제 하게 되는 JTBC 중앙일보 그리고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그 원탁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당초 목요일 날 저희가 룰미팅 하루로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 룰미팅이 워낙 팽팽하고 치열해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사흘에 걸쳐서 룰미팅이 힘겹게 이루어졌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성사된 토론인 만큼 굉장히 내일 그 팽팽한 신경전도 있고 또 활발한 정책 토론도 기대가 되는 그런 JTBC 대선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토론의 형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화이트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조 기자가 좀 잡아주실까요? 네. 내일 TV 토론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요. 1부는 자유토론입니다. 자유토론인데 악필이라고 또 한마디씩 하실 것 같은데 자유토론의 첫 번째 주제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사회적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 후보들의 의견들을 묻고 주장과 반론, 재반론을 펴는 시간을 갖는데 후보마다 6분씩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시간 총량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외교안보 이슈입니다. 한반도의 안보 문제. 요새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팽팽한 신경전. 그리고 내일이 또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일이죠.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 창건일인데 북한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날인데 북한은 좀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날 좀 이렇게 일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내일이 조금 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쨌든 한반도 안보 이것도 역시 6분 이렇게 토론을 할 거고요. 이제 이게 일부가 됩니다. 어떤 정책 이슈를 놓고 좁혀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경제 문제, 그다음에 안보 문제 이렇게만 딱 이렇게 넓게 잡다 보면 벙벙해져가지고 후보들 간에 밀도 있는 토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슈를 좀 좁혀놨고요. 그다음에 2부에 가면은 그 주도권 토론입니다. 그동안에 아마 그 타 방송사에서 한 토론들 많이 봤을 겁니다. 주도권 토론인데요. 후보마다 12분씩 자질 검증, 리더십 검증에 각 6분씩 해가지고 12분씩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쓰면서 다른 후보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동안에 뭐 네거티브 공방도 굉장히 많았고 뭐 자질 검증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도 아마 팽팽한 신경전, 팽팽한 전술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일 좀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원탁 토론입니다. 이 대선 후보 토론에서는 좀처럼 쓰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세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지금 보면 둥그런 세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둥그런 세트가 보이는데 오늘 묘하게도 여기에 그 꽃가루가 떨어졌다고 해요. 이게 꽃가루인가요? 예, 이게 꽃가루인데 이게 그러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게 좋네요. 보통 보면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게 찍는 스튜디오이기다 보다 보니까 음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꽃가루를 쓰지 않습니까? 그쵸. 예, 여기 뿌려지는. 그 꽃가루가 떨어져서 저희끼리는 청소하는데 힘은 들었지만 이게 나름대로 이게 좀 상스러운 징조 아니냐. 내일 토론회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아니냐. 축복의 꽃가루가 네. 되길. 이 자리에 특별히 많이 네. 떨어진 거 혹시 누구 자리인가요? 네. 요 자리.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하여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하나 보여주시죠. 네, 이게 이제 원탁 토론 이제 세트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다 아마 내일 오전이면 다 완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근데 이게 그럼, 네. 완성이 되면 이제 내일 아마 좌석 배치가 이루어질 텐데요. 좌석 배치도 준비가 됐나요? 네. 네. 준비가 됐는데 이거는 토요일 날 룰미팅을 통해서 이제 추첨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좌석 배치가 나올 거라고는
처음에 기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첨 결과 상당히 저희로서는 만족할 만한 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자 중심으로 왼쪽에 안철수 후보가 있고요. 또 안철수 후보의 대각선 건너편으로 문재인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준표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좌석 배치가 정해졌어요. 이게 크로스.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뭐 독특한 인연이 있는 후보고요.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도 뭐 요즘 굉장하게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두 후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심상정 후보하고 우리 손석희 앵커하고도 이렇게 마주보게 돼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게 조금 좌석 배치가 이루어졌다. 근데 이런 여기서부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요게 한 1.9m 정도라고 하고 이게 아마 한 3m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 요 정도가 3m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이 자리에 앉았으면 얼굴을 안 보신다고 했었는데 정면으로. 네, 정면으로 아이 보는 컨택을 자리는 할 수밖에 옆이라서 없네. 내심 안도하고 있지 않을까. 아마 내일도 안 보실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를. 안 보실까요? 내일은 안 보게 되면 홍준표 후보가 옆구리를 찌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서 조금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 부분도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사실 원탁 토론이라고 하는 형태가 그동안 대선 TV 토론에서 잘 쓰지 않았던 이유는 이 후보와 후보 사이에 카메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좌석 배치였기 때문에 그동안 잘 쓰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시도해보는 이유는 아까 그 처음에 손석희 앵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니까 자리가 어떤 형식이 내용을 좌우한다.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리가 토론을 만든다. 이런 의미의 방점을 두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되면 좀 더 진지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존중감을 가지고 토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계속 일렬로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정 기자가 이렇게 있고 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서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코멘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서로 보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부담스러워서. 예, 서로에 대해서 이제 못할 말은 안 하게 되는 거고 해야 될 말, 좀 더 건전한 말 그리고 좀 더 정책 토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좀 통할 걸로 보세요? 그러면 뭐 다른 후보들은 그렇다 치고 저희 손 선배는 그런 심상정 후보와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서로 마주보고? 심상정 후보도 손석희 앵커를 보면서 뭐 길을 받으면서 토론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그럼 방청객들은 어떻게 앉으시죠? 어디 하나? 방청객들은 이 후보자들 뒤에 이렇게 앉게 됩니다.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360도로 이렇게 좌석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뒤에 다 방청객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뒤에도 방청객이 있고요. 안철수 후보 뒤에도 방청객이 다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보자들 앞에는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언제든지 자기의 남은 시간을 확인을 하면서 토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방청객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번에 이 토론에 같이 참여하시는 거에 대해서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건 어떻게 방청객분들은 뽑으신 건가요? 조익신 기자가 좀 관여했으니까 좀 간단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방청객분들의 일부는 저희 지금 9시에 7만을 돌파한 저희 JTBC 대선 자문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분들 중에서 이제 연령대하고 남녀 성비를 구분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아마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대선 자문단이 7만 명입니다.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할 거 저도요.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하면 뭐 좀 특전이 있을까요? 지금요? 네. 지금은 대선 후보들한테
궁금한 점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질문 내용이 이제 그 저희 손 선배를 통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갈 거고요. 후보자들에게 그 질문을 해주시면 그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나요? 네. 카카오톡 아이디 누구 어떤 분께서 그렇죠. 주신 예, 질문입니다. 그렇게 소개가 들어갑니다. 내일은 저기 이 한국정치학회에서도 이번에 공동 주최를 하게 됐는데 이 토론회 또 한 의제를 한국정치학회장이 또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자리에 이 페이스북 소셜 라이브에서 그 한국정치학회 한 교수님과 제가 또 이제 그 대선 토론 뒤토크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에도 좀 많은 시청을 바라고요. 오늘 순서는 이 정도까지인데 조익신 기자 페이스북 소셜 라이브 처음 해봤는데 어때요? 자주 나오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역시 비방용 기자로 그냥 쭉 남는 음지에서 비방용 기자로 음지에서 열심히 찍새 음지에서 역할을 하는 찍새 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정 기자는 저는 사실 내일 토론에 좀 현장을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뭐 저는 가지는 못하고 그 대신 이 상암동에 남아서 열심히 또 실시간 팩트 체크를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내일도 우리 그 유권자와 시청자들의 가려운 곳을 팍팍 긁어주는 팩트 체킹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 투표 독려 캠페인 위대한 국민 챌린지. 안녕하세요. 배우 류승룡입니다. 제가 바라는 나라는 소박한 꿈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 류승룡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도 위대한 국민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투표 의지를 들려주세요.